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여성암과 성생활 3편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Sexuality After Cancer Treatment를 참고로 했습니다. 성에 대한 호르몬의 영향인데 호르몬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호르몬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호르몬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삶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우리는 호르몬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루 중에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은 호르몬의 존재와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호르몬은 주로 난소, 부신, 갑상선과 같은 내분비선에서 생성이 되는 화학물질이고 그 화학물질은 체액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기관으로 이동해서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포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의 많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마스터 호르몬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의 삶의 여러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호르몬이 있는데 주로 에스트라다이올, 에스트론, 에스트리올 이건 E2, E1, E3인데요. 주로 에스트라다이올은 E2죠. 다이올이 E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월경 중에 1차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고 사춘기에 여성의 특성을 발달시키고 월경 주기를 유지하고 이 에스트라다이올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1차적인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리고 에스트론은 E1이죠. 원이 원이잖아요. 폐경기 이후에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훨씬 약한 유형의 에스트로겐이고 폐경 후에는 지배적인 에스트로겐입니다. 그 다음 에스트리올, 트리올이 3이잖아요. 는 주로 임신 중에 생성되는 에스트로겐을 말합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인 에스트라다이올, E2죠. 이것은 여성의 특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담당을 하고 있고 성기를 발달시키거나 월경을 시작하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방이 발달한 다음에 2.5년 후에 발생하고 평균 12세에서 13세 초경에 생긴대죠. 그리고 에스트로겐 생성은 주로 난소에서 90%, 그리고 10%는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난소가 주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을 하는데 남성의 테스토스테론보다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이 여성보다 한 10배에서 20배 테스토스테론 용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망, 성욕을 유발하고 각성, 성적을 흥분하게 만들고 오르가즘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인 생각을 자극하고 성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유두와 음액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르가즘을 촉진하고 그래서 여성이 성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난소에서 25%, 부신에서 25%, 그리고 나머지 50%는 피부와 지방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담당하고 에스트로겐은 성교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에스트로겐은 질의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해면질이나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탄력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한 도중에 윤활을 제공하는 것이 에스트로겐 역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성적 욕망, 각성, 오르가즘을 촉진합니다. 근데 암 후에 암 수술하거나 이럴 때 항암제를 쓰면 이 호르몬이 다 바닥을 치게 됩니다. 호르몬 역할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에스트로겐은 여성스럽게 만들고 유방이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질의 혈류가 유지가 되고 윤활이 되도록 해주고 질을 내막을 두껍게 해서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골밀도를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방광벽이나 요로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배란을 유도하거나 난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은 에스트로겐 생산에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인의 체취, 여자는 여자 냄새가 나고 남자는 남자가 냄새가 나는데 이 체취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피부가 약간 오일리하고 촉촉하게 해주고 음모나 겨드랑이 모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성욕이나 성적 각성,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것에 기여를 하고 뼈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20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했다가 갱년기가 되면 20대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갑상선이 우리 몸의 에너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만성 피로가 있다, 땀이 잘 난다, 뭐 이럴 때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기여를 하는데 이 목에 있는 나비 모양의 샘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두 가지 유형의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T3, T4 있죠.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화학적 기능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대사가 빠르냐 느리냐, 그다음에 심박수, 그다음 피부의 톤, 그다음에 온도 조절, 소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암수술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데 갱년기 때도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암치료를 받은 갱년기 여성에게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고 피로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대사가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때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상선 기능을 위해서 약간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피곤하게 하는데 이 피로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성욕이 전혀 없어지고 그래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에 이 피로가 굉장히 문제다. 그러면 갑상선 수치를 일단 평가해서 그 검사를 한 다음에 정상 수치로 올리기 위해서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추위를 잘 느낍니다. 그다음에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생기고 변비가 생겨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계속 증가해요.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건조해져요. 그리고 머리가 빠지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눈썹이 특히 마지막 3분의 1이 가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남성 갱년기나 여성 갱년기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꽤 있고 저도 피 검사를 하면 클리니컬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약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폐경이 되거나 의학적으로 유발된 폐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저절로 폐경이 왔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고 아니면 난소를 제거한 다음에 의학적으로 이제 유발된 폐경이 있거든요. 자연 폐경은 평균 3.8년에 걸쳐서 서서히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본인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감소하고요.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갱년기 전 생리할 때도 생리전 증후군 있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여성들한테 이제 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진다. 그러면 생식력이 떨어지고 이제 임신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안드로겐 감소는 성욕을 감소시키고 항암 치료를 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감소가 되죠. 그리고 폐경이 와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진 다음에 한 6년쯤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떨어진 게 테스토스테론이죠. 그리고 여성의 한 40%가 성욕 감소를 경험합니다. 보통 난소를 제거한 첫날 아니면 첫 번째 항암요법 하면 바로 폐경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그날 아니면 항암 치료하고 나서 바로 폐경이 급작스럽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과적으로 난소를 제거해서 온 폐경은 그냥 폐경 여성하고 동일하게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안 되고 그 대신 부신이나 피부나 지방에서 호르몬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항암제를 써버리면 이 부위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훨씬 증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천이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학요법, 항암제를 한 여성이 자연폐경에 있는 여성보다는 훨씬 증상이 더 심하고 자연폐경이 됐던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폐경이 됐던 아니면 항암제로 폐경이 됐던 에스트로겐이 손실이 되면 떨어지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은 애는 못 낳게 되죠.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전반에 걸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폐경이 됐는데 생리만 끝나면 그냥 되니까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여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골골거리고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몇 군데? 300군데 이상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폐경이 됐든 난소를 제거했든 아니면 화학요법을 했든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데 이 300개에서 에스트로겐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개 조직의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신체에 정말로 많은 기관과 조직에서 기능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에스트로겐을 연구했던 교수가 있는데 베니타
박사가 수십 년 동안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을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주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까? 그 물었더니 그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비장 빼놓고는 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장 빼놓고 나머지 온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에스트로겐 보충이 필요한데 문제는 유방암이나 이런 호르몬과 관계된 암을 걸리신 분들은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특히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사람들은 에스트로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생식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친다는데 머리, 그다음에 유방, 뼈, 그다음에 방광, 신장, 피부, 난소, 질, 근육, 심장, 그다음에 뇌, 기분, 그다음에 불안, 우울, 그다음에 잘 집중이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무게가 올라가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가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증상만 갖고도 굉장히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에스트로겐이 많은 조직이 외음부, 질벽, 골반, 방광, 요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트로겐을 전신적으로 쓸 수 없는데 질곤조증이나 방광의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데 국소적으로라도 쓰든가 아니면 뭔가 보충을 해주든가 대신할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특히 여성들의 생식기, 질, 그다음에 방광, 자궁, 골반 이런 데는 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소적 치료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중에서 질곤조증, 성교통, 비뇨기, 빈뇨, 야간 단뇨 이럴 것이 있다. 근데 암 환자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트로겐 감소는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심장의 두근거림, 불면증, 피로, 골다공증, 기분의 변화, 성욕 상실 그리고 모든 이런 부작용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성생활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에 대해서 테스토스테론도 떨어지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이 보통 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진 다음에 한 6년쯤 후에 소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항암제를 쓴 사람들은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성욕, 전이 중에 생식기나 유도의 감각이 떨어지고 성적으로 흥분되는 능력도 떨어지고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때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적 욕망이든 오르가즘이든 성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든 질윤활이든 모든 성적인 활동에는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호르몬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호르몬 수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성적에 대한 관심이나 욕망이 거의 없는 어린아이, 사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호르몬의 규칙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은 여성이 느끼고 기능하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치료하면 모든 성호르몬을 크게 감소시켜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낮추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암 치료 후에 호르몬 변화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상태를 보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성에 영향을 미치고 암 치료 후에 무시가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예를 들어 피로, 변비, 체중 증가, 불면증이 있거나 추위를 느낀다면 이 수치를 확인하고 교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암과 성생활 중에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은 뭐예요? 질곤조증, 성교통. 네, 성교통에 대해서. 다음 편은 질곤조증과 성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